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공기조화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서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은 20문제 중 10문제가 배치되고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배관재료, 공작, 급수설비, 급탕설비, 난방설비, 배수통기설비, 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비적산, 설계도면 작성 외에 공기조화나 냉동에서 나올 배관에 관한 문제들이 별도로 출제된 부분이 있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관 재료는 본문 내용이 좀 짧으므로 배관 기능장 수준의 내용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첨언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설비의 분류는 직접 하는 난방과 간접으로 하는 난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난방, 간접 난방. 난방설비는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이 있습니다. 직접 난방은 전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직접 난방은 전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간접 난방은 공기조화, 온풍난방, 공기조화. 간접 난방은 공기조화와 온풍난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기난방은 전기의 응축 잡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전기의 응축 잡열, 100도씨 응축 잡열은 597이죠. 전기난방의 분류, 압력에 따라서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나눕니다. 고압식은 1kg 이상, 저압식은 1kg 미만인데 일반적으로 0.35kg/스퀘어센치를 저압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습용 스팀을 쓸 때도 0.35kg을 씁니다. 배관 방식으로는 단관식과 복관식이 있습니다. 단관식은 전기관과 응축이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복관식으로 공급관은 전기관, 한수관은 응축수관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복관식입니다. 배관 방식은 단관식과 복관식이 있다.
공급 방식은 보일러가 아래에 있으면 상향식, 보일러가 그물 위에 있으면 하향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향식은 응축수가 올라가기가 힘들므로 공급 방식은 상향식을 많이 씁니다. 전기난방은 저압식을 기본으로 하고 복간식을 하며 상향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한수배관으로는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수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아래에 두면 배관의 부식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수배관으로는 건식 환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응축수 환수 방식에는 중력 환수, 기계 환수, 진공 환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력 환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쓰죠. 왜? 상향식으로 쓰고 건식으로 할 거고 중력 환식으로 쓴다. 기계 환수식은 응축수 환수 방식으로는 중력 환수, 기계 환수, 진공 환수가 있는데 중력 환수는 별도 상관없이 중력에 의해서 응축수를 환수하는 것이고 기계에는 펌프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식이고 진공 환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응축을 환수를 합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 순환이 빠르고 환수관에 지름이 작아도 됩니다.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진공도는 100에서 250mHz. 반대로 보면 진공 환수식은 하향식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진공 환수식은 왜?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공 환수식을 쓰면 기계의 고장이나 수리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다음과 같은 전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면 상향식이고요. 환수 주관은 습식이 될 것입니다. 환수 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건식 주관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펌프나 그게 없기 때문에 상향식, 중력 환수 방식, 건식 환수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응축 탱크가 있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중력 환수 방식이고 환수 주관, 메인 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있으므로 건식 환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45번. 전기 난방에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전기 난방에서 응축수 환수식은 중력식, 기계식, 진공 환수식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공 환수식은 100에서 250mHz의 진공을 이용하고 전기 순환이 빠르고 배관이 작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 환수식을 쓰는데 하향식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난방에서 전기 속도는 추격 방지 작용을 위해서 전기난방에서는 스팀 해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압전기는 35m/s, 고압전기는 45m/s로 제한을 해서 사용한다. 속도 제한을 광경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속도를 적게 주려면 적게 주려면 광경을 키워줘야 되는데 저압전기는 35km, 고압전기는 45km. 전기난방 초기에는 수격작용보다는 스팀 해머라고 합니다. 스팀 해머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3번 냉각 레그. 전기 주관의 끝의 길이를 1.5m 이상. 냉각 레그는 1.5m 이상. 냉각 레그는 전기 분기관에서 떨어질 때 100mm 떨어뜨리고 더트 포켓 150을 떨어뜨린 다음에 냉각 레그는 1.5m. 그 다음에 트랩을 사용한다는 거죠. 냉각 레그 여기 요 관으로 올 때 스팀이 기왕이면 있다라면 1.5m의 냉각 레그를 잡아서 식히는 것이 좋다.
냉각 레그의 상세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신 게 좋겠습니다. 하트포트는 보일러에 파열이 됐을 때 습식 환수 방식일 때 접촉 부의 누설로 인해서 보일러수가 누설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트포트라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방법인데 전기관과 하수 사이에서 50mm 아래 50mm 아래 균형관을 설치한다. 50mm 아래 균형관을 사용한다. 이게 하트포트 위험입니다. 즉 드레인이 있어서 한수 주관에서 있어서 물을 공급할 때 바로 끼워 넣으면 이 전체 수위에서 바로 이 물이 다 쏟아져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몇 cm, 50cm, 5cm, 50mm의 아래쪽에다가 누출되도록 요만큼만 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트포트 이용을 하는 것이 습식 환수 방식에서 저수위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하트포트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9번. 트랩 장치에서 벨로조 트랩을 근데 트랩을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트랩 입구 쪽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 레그 메인 주관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는 1.2m 정도 잡는데 100mm를 띄우고 이렇게 레그를 트랩 전에 몇 미터 1.5m를 하고 더트 포켓은 150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밸브를 설치해 주는 게 낫겠죠. 바로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랩 입구 쪽에 최저 몇 미터 1.2m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기배관에서 리프트 피팅, 우리가 하향식 배관일 때 보일러가 위에 있고 방열기가 보일러 주관서 아래에 있다면, 아래 방열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나오는 응축수를 끌고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올라올 때 응축수가 딸려 올라오지 않습니다. 뽑아도 펌프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1.5m마다 곡간을 줘서 트랩을 만들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리프트 피팅이라고 한다. 리프트 피팅을 몇 미터 이내에 1.5m 이내에 리프트 피팅을 만들고 환수관보다 작은 관, 한 둘레 작은 관, 한 사이즈 작은 관 진공 펌프를 할 때도 이렇게 1.5m 이내로 리프트 피팅을 해줘야 응축수가 환수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피팅은 환수 중보다 높은 곳에 진공 펌프를 설치 시, 즉 하향 공급식일 때, 복관식이고 하향 공급식일 때 진공 펌프를 설치하고 리프트 관은 한 치수보다 작은 치수로 관을 사용하고 한 단의 협상 높이는 1.5m 이내이다. 문제 49번. 전기난방 설비의 수평배관에서 광경을 바꿀 때 사용하는 이놈새로 가장 적합한 거는 우리가 동심 리듀셔는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팀은 위에 고이기지만 응축수는 아래쪽에 이렇게 고이게 되죠. 그래서 레듀셔에 고여서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팀은 이렇게 편심 리듀셔를 써서 스팀은 가스 상태니까 잘 빠져나갈 것이고요. 응축수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편심 리듀셔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9번. 전기난방봉에서 리프트 피팅을 할 때 한 단의 협상과 높이는 리프트 피팅을 왜 하는 거라고요? 진공 펌프를 설치해서 하향 진공 펌프일 때 리프트 피팅은 1.5m 이내로 설치해야 됩니다. 44번. 전기 난방 배관 시공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 난방에서 스팀 난방의 배관에서 전기 주관에서 가지관을 분기할 때는 전기 주관에 생성된 응축수가 가지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향 분기해야 된다. 1번 같은 경우는 주관이 있다면 가지관을 뽑을 때 위에서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방도 이렇게 뽑아 나가거든요. 응축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맞습니다. 2번. 전기 주관에서 가지관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신축의 위험을 고려하여 4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한 스윕을 이용을 한다. 예, 맞습니다. 엘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려주는 게, 이 관이 부러지거나 신축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프트 위험이죠. 2개 이상의 엘보를 가지고 우리가 신축 위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기 주간의 말단에는 관말 트랩을 설치한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면, 메인에서 쭉 라지 헤더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위에 그릴게요. 라지 헤더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서 나올 때 각 방열기마다 다 라지 헤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지 헤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주간에도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오게 되겠죠. 얘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환수가 될 텐데, 그러면 상향급식 복간식이고 중력 환수로 이렇게 환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메인관도 이렇게 환수를 한다. 여기에 렉을 스트랩을 설치하면 냉각 렉을 얼마 준다? 1.2m 주고 더트 포켓까지 주고 길이는 100mm, 아래 더트 포켓은 150mm. 관말 트랩을 설치합니다. 전기관이나 한수관이 보호 또는 출입물 장애를 교체할 때는 장면을 관통하여 배관한다. 전기 메인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 문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양쪽으로 배관을 해서 위는 스팀이 지나가게 하고 아래쪽은 응축수가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배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문이나 볼을 관통해버리면 문을 못 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난방에서 감압 설비, 전기난방의 감압 설비, 전기 출구의 압력을 고압에서 저하로 유지할 때 감압 밸브를 설치합니다.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실제로는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감압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데요. 고압 전기에서 오면서 압력계를 하나 달고 고압 압력계를 달겠죠. 그리고 감압 밸브가 중요하니까 스트레이너를 하나 달고 양쪽에 스톱 밸브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도 스톱 밸브를 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감압 밸브가 고장 나면 이 두 밸브를 잠그고 바이패스 시켜서 그로우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패스 배관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이 감압 밸브가 크다라면 저압전기 쪽에서 압력을 뽑아서 여기에 감압 밸브를 열어주면 이쪽에 들어오는 압력으로, 이 스팀 압력으로 감압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파일로트 간입니다. 무슨 관? 파일로트 간. 압력계를 저압 쪽의 압력을 다루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이패스를 딴다. 바이패스를 짜서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헤더,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일시로 저장하거나 각 사용처로 공급하는 장치는 헤더. 헤더는 메인 헤드가 있고 짜고 보일러에서 만드는 전기를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감압 밸브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 감압 밸브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감압 밸브 그림 하나로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헤드에다가 끼워주고, 물론 여기는 다리를 놓고 아래쪽에 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필요한 A 부분 필요한 B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밸브를 놓고, 물론 마지막에는 스페어도 설치합니다. 스페어도 설치해서 요 배관 높이가, 밸브의 높이가 바닥에서 1.5m 정도에서 정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 밸브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인젝트,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한 보조 급수 장치입니다. 보일러에서 공급할 때 발생된 스팀이 있다면 하나 뽑아서
인젝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배관에서 인젝트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관이 된다면 아래쪽에 뭐를 담는다? 물을 담아 놓죠. 이렇게 되면 물이 보일러에 같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는 것이 요게 뭐다? 인젝트다. 잘 쓰지는 않는 장치입니다. 문제 50번. 냉온수 헤더. 헤드에 설치하는 부속품이 아닌 것은 압력계, 드레인, 급수관 설치하고요. 트랩 장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전기에는 이 헤드에서도 트랩을 설치하고 이 설치한 게 보일러에 응축 탱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헤드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헤드에 관한 문제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45번 다음 중 전기 난방 설치 시 보온을 필요로 하는 배관은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배관들은 다 보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공급관은 보온을 합니다. 방열기 주에는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관말 트랩 장치, 아까 냉각 레그 있던 부분에는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환수관에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 공급관에만 보온을 합니다. 4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전기 난방에서는 어디만 보온한다? 전기 공급관만 보온한다. 44번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고압측 압력을 필요한 압력으로 낮추어서 저압측 압력을 일정히 유지시키는 밸브는 고압은 1kg 이상, 저압은 1kg 미만. 근데 우리가 보통 몇 킬로 쓴다? 0.3kg 쓴다 그랬고,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무슨 밸브? 가마 밸브. 가마 밸브의 바이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2번 전기 배관 내에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수격작용을 가마벨을 설치한다. 수격작용하고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배관에 굴복부를 많이 둔다. 굴복부가 없어야 수격작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가능한 배관 간격을 크게 한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저압 배관은 35m, 고압 배관 45m per sec로 한다 그랬습니다. 배관 내의 전기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난방에서 전기 트랩은 전기관의 말단이나 방열기 출구에 설치해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해서 수격작용을 방지하고 배관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뭐다? 전기 트랩이다. 전기 트랩은 기계식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 연력각적 트랩이 있습니다. 전기 트랩은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각적이 있습니다. 기계식 트랩은 비중 및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버킷 트랩, 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은 관 말단에 설치하는 것이고, 플로트 트랩은 대량의 스팀을 응축수를 처리할 때 쓰는 트랩입니다. 온도 조절식은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바이메탈과 벨로즈 타입이 있습니다. 바이메탈은 이중금속을 붙여서 스팀 안에 들어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막고 있겠죠. 예. 그러면 스팀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스팀이 들어오면 이 팽창이 더 빨리 늘어나고 더 빨리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있다가 이중금속관을 붙여놓은 상태니까 응축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축하겠죠. 이렇게 벌어져서 필요한 응축수만큼 내보내고 다시 스팀이 들어오면 이렇게 팽창해서 닫아주는 이게 바이메탈 스타일이고요. 벨로즈 타입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위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벨로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팀이 들어오면 이 벨로즈 안에 있는 가스가 팽창해서 여기를 막게 될 겁니다. 근데 응축수가 생겨서 응축하면 C가 들어드니까 열리겠죠. 이렇게 형성되는 게 벨로즈 타입이다. 연력학적 성질을 이용한 것은 오리피스와 디스크 타입이 있습니다. 버킷 타입은 관말에 사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부력을 이용한 것이고 바켓스를 넣은 겁니다. 전기관과 한수관의 압력차가 있어야 하며 고압
중압 전기관에 적합하고 환수관을 트랩보다 배관 위쪽에 배관할 수 있다. 버킷 트랩만이 어디 하향 공급을 할 때 보일러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갈 때 방열기가 여기 있다라면 여기에 설치하는 트랩을 버킷 트랩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올려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쪽에 설치할 수 있다. 배관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열동식 실립 트랩. 열동식 트랩은 전기와 드레인을 분리하고 공기와 드레인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열동식입니다. 열동식. 오리피스식 충격식 트랩입니다. 응축수 처리 능력이 위해서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 고압, 중압, 저압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식 구조상 전기가 새는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5번. 연력학적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력학적 트랩은 오리피스 디스크 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디스크형 트랩, 오리피스형 트랩, 바이패스형 트랩이 있습니다. 열동식은 온도 조절식이거든요. 열동식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동식 트랩이 아닙니다. 49번. 관말 트랩 바이패스 시 필요 없는 부속은 엘보. 자, 그림 보면 엘보 있죠. 유니온. 분해해야 되니까 유니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사식은 몇 A까지? 50A까지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유니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플랜지 타입이니까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 있어야 되고요. 게이트 밸브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필요하죠. 항상 트랩 앞쪽에는 뭐가 있죠? 여과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패스 하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밸브는 필요 없습니다. 안전 밸브 자체 바이패스가 따로 있고 트랩도 별도로 바이패스를 짭니다. 드레인 할 때 요 길이는 몇 미리? 100mm, 드트 포켓은 150mm 설명드렸습니다. 냉각 레그는 얼마? 1.2m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5번. 전기 난방 설비에서 응축수 탱크에 모아진 응축수를 펌프로 보일러에 환수시키는 방식은 기계 환수식이다. 무슨 식이다? 기계 환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난방 설비에서 46번 문제. 전기 난방 배관에서 전기 트랩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전기 트랩의 주된 목적은 온도 조절 아니죠. 압력 조절 아니죠. 신축 흡수 아니죠. 신축 흡수는 신축 위험이죠. 관내에 스팀과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다? 전기 트랩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트랩은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트랩입니다. 기계식, 열동식, 연력학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번. 전기 수평 배관에서 파이프 지름을 바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단 상향구배, 상향으로 배관을 설치할 때 배관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심 리두샤를 사용해서 아랫면을 일치시킨다. 스팀이 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유의사항에 관한 걸로 틀린 것은 배관은 250분의 1 이상 기울기를 하고 최고부의 공기 빼기 AAV를 부착한다. 맞습니다. 고장 수리용 배관 최저부에 배수 밸브를 부착한다. 예, 맞습니다. 배수 밸브 있어야 됩니다. 행주 배관 중에 사용하는 레드샤는 되도록 편심 레드샤를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요때 온수 난방이니까 물이니까 편심 레드샤를 사용한다면 상단을 일치시키고 하단을 이렇게 맞춰줘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온수 난방의 편심 레드샤와 전기 난방의 편심 레드샤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행주관 관말에는 관말 트랩을 부착한다. 관말 트랩은 어디에 쓰는 거다? 스팀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답은 아니겠습니다. 우측 상부 41번. 전기 난방 배관에서 전기 트랩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전기 트랩은 왜 사용한다고요?
스팀과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트랩은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48번 다음 중 공기 가열기나 열교환기 등에서 다량의 응축수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장 적당한 트랩. 다량의 응축수는 어떤 트랩? 플로트 트랩. 다량의 응축수는 아닙니다. 다량의 응축수는 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은 상향 트랩과 하향 트랩이 있는데 얘는 하향 배관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스팀이고 응축수고 그러면 트랩이 여기 있겠죠. 하향 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부기 트랩이고 다량은 플로트 트랩이 되겠습니다. 전기 트랩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트랩의 기능은 응축수 제거, 배관이나 시스템의 응축수 제거, 전기 잡열을 이용해야 하고 추격작용을 방지하는 역할, 스팀 해머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랩의 구비 조건은 마찰저항이 적을 것, 내구성이 좋을 것, 공기를 빼기 좋을 것, 응축수의 연속 배출이 용이할 것, 압력과 유량에 따른 작동이 확실할 것. 전기 트랩은 응축수 제거하는 것 같이 가장 기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잡열을 이용할 것이고 추격 작용을 방지합니다. 마찰 저항, 내식성, 내구성, 공기 빼기, 응축수 연속 배출, 압력과 유량의 작동이 확실할 것. 작동 원리에 대한 구분으로는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식. 작동 원리로는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식. 온도 조절식이 열동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동식. 여기에서 문제에서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기계식은 전기와 응축수의 비중차, 무게, 응축수는 가라앉고 스팀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또는 버킷의 부력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플로트는 다량, 버킷은 응축수를 위로 보낼 때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킷은 지금 여기 보이는 버킷은 하향식 버킷 트랩입니다. 네. 그래서 스팀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는 구조. 스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응축이 되면 물이 차게 될 것이고 서서히 물이 꽉 차고 나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서 빠지면 이 통이 빠지겠죠. 내려오겠죠. 그러면 요 구멍으로 응축수가 빠지고 응축수가 쭉 빠지고 나면 응축수 빠지고 나면 가라앉아서 응축수 빠지고 나면 다시 스팀이 위에 차서 부력으로 띄우는 형태로 전기가 되는 것이 버킷 트랩입니다.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 안에 플로트가 있어서 플로트가 밑에는 처음에는 가라앉아 있다가 스팀이 들어오면 뜨겠죠. 스팀이 들어와서 응축수가 보이면 뜰 겁니다. 그러면 요 구멍으로 응축수를 배출하는 것이 플로트 트랩입니다. 플로트 트랩은 다량의 트랩입니다. 연력각적은 여기에 디스크, 오리피스 같으면 미세한 구멍이 들어있어서 연속으로 배출이 편하고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크 트랩은 디스크 판을 넣어서 여기 안에 판의 신축에 의해서 스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연력각적 트랩과 디스크 트랩. 연력각적 트랩에서 이 부분은 오리피스식이고 요거는 디스크 트랩이다. 오리피스고 디스크 트랩이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전기 난방 설비에서 구배는 저도 구배는 잘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단간 중력식에서는 상향실 때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하향 공급식에는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상향 공급식일 때는 역류관이고 하향 공급식 때는 순류관입니다. 상향 공급은 응축수가 밑으로 와야 되는데 스팀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하향 공급식은 순구배니까
응축수가 스팀하고 같이 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때는 구배를 적게 줘야 되고 하얀 공급식은 구배를 많이 줘야 되고 구배를 적게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간일 때는 200분의 1의 끝내린 구배가 순구배가 되는 겁니다. 순구배 하향식 똑같이 이렇게 응축실 때는 내려줘야지 스팀하고 응축수가 같이 내려와서 싸우지 않는다. 진공한수식은 30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진공한수식으로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선하향구배 똑같이 순구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상향공급식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좀 많이 구배를 주는 것이고요. 순구배는 200분의 1 구배, 그 다음에 진공은 300분의 1 구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8번 전기난방의 단관식 중력 한수식 배관에서 응축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구배량이 많지 않아도 되죠. 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난방설비 중 온수난방입니다. 온수난방. 전기난방은 전기의 잡열을 이용했다면 온수는 온수의 현열을 이용해서 합니다. Q는 GC∆T 순환방식으로 구분으로는 온수난방의 구분으로는 순환방식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배관에 따라서 공급방식에 따라서 순환방식에 따라서는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습니다. 자연순환식은 중력식이고 강제순환식은 펌프식입니다.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다. 네. 순환 방식은 강제 반식을 많이 씁니다. 온수의 온도에 따라서 고온수, 보통온수, 저온수식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80도 정도의 저온수식이 일반 가정용에 가장 많이 쓰인다. 고온수식은 지역난방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방식으로는 단관식과 복관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관식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복관식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단관식은 공급관과 한수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복관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입니다. 리버스 리턴 방식 전에 공급 방식부터 드리면 보일러가 아래에 있으면 상향식, 보일러가 위에 있으면 하향식, 보일러를 위에서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배관 방식으로는 복관식인데 역환수 방식을 채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이면 저온수식을 하고 강제순환식으로 순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역환수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있다면 공급관과 이렇게 순구배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공기도 같이 가니까 선상향구배고 순구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방열기를 따고 A, 두 번째 방열기 B, 세 번째 방열기 C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환수를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복간 방식 맞죠? 근데 이렇게 배관을 해서 연결을 한다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A 부분이 가장 빠르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A 부분이 가장 가까워서 A 부분이 가장 뜨거워진다는 거죠. 왜? C 부분은 배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법이 배관기를 같이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서 A 부분 환수하고 B 부분도 환수를 해오고 C 부분도 환수를 해오면 A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A 부분 이렇게 돌아오게 C까지 돌아오죠. 그리고 C 부분도 보면 A 부분과 똑같은 경로로 배관 길이가 같아집니다.
배관 경로가 같아지니까 저항이 같아지고, 저항이 같아지니까 A, B, C의 온수 분배가 같아져서 똑같은 열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 복관식, 리버스 리턴을 채택한 방식이고, 기계 환수로, 펌프로 기계 환수를 하는 방식이 온수난방의 분류가 될 것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47번. 지역난방 방식 중 온수난방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수난방은 보일러 취급이 간단하고 어느 정도 큰 보일러라도 취급 주임자가 필요 없습니다. 온수난방은 압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지 않아서 보일러 취급자가 필요 없습니다. 2번. 관부식은 전기난방보다 적고 수명이 길다. 네. 관부식이 왜 보일러 안에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관부식이 적습니다. 3번. 장치의 연료량이 작으므로 예열 시간이 짧다. 장치의 연료량이 큽니다. 물이라서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열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팀은 빨리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온수 때문에 보일러의 연소를 정지해도 여율이 있어 실온이 급변되지 않는다. 온수에 뭐가 많아서 연료량이 많아서 예열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실온이 급변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고온수난방의 가압 방법이 아닌 것은? 고온수난방을 가압하는 방법은 정수도 가압 방식, 전기 가압 방식, 펌프 가압 방식인데, 브리드인 방식은 지역난방에서 열교환하는 방식이 브리드인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문제 정도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3번. 전기난방과 비교하여 온수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수난방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온수난방은 부하 변동이 큰 변동에 대응한 온도 조절이 쉽다. 온도 조절이 쉽다. 전기난방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온수난방은 예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잘 식지 않는다. 맞습니다. 온수난방은 연료 설비량이 적다. 전기난방에 비해서 연료 설비량이 적다. 4번. 온수난방의 설비비가 저가인 점이 있으나 취급이 어렵다. 온수난방은 연료용량이 많다. 배관 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설비가 많아지고요. 취급이 쉽습니다. 왜?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온수난방의 특징에 대해서 장점.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고 쾌감도가 좋고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취급이 용이하면 안전합니다. 이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말이야. 동결 연료량이 커서 작지만 동결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한냉지에서는 스팀으로 난방을 하거든요. 동결 우려 있습니다. 온수난방의 특징,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문상으로 반대합니다. 온수난방의 특징 중에서 단점은 연료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길다. 수도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방열 면적과 관지름이 큽니다. 왜? 온도가 낮고 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비싸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수난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온수난방을 하고 나면 온수난방은 보일러에 물탱크가 있고 물론 헤드를 설치합니다. 헤드 설치해서 난방기로 보낼 텐데요. 예. 급수하고 리버스 리턴 방식으로 우리가 환수를 해오겠죠. 물론 헤드에 있는 데다가 연결해서 보일러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물 용량이 많다 보니까 팽창을 한다는 거죠. 물이 팽창하니까 여기서 끌고 올라가서 이 수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서 팽창 탱크를 설치합니다. 팽창 탱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팽창 탱크의 설명이 팽창 탱크의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는 요 관이 팽창관이고요. 이게 팽창관입니다. 팽창관이 올라오면 물론 팽창관으로 급수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을 수돗물에서 급수를 해주고 볼탭이 있어서 수면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팽창관을 정리하게 되죠. 항상 물 넘침 사고를 방지해서
급수 배관보다 2배가 큰 오버플로우관과 드레인관을 설치하고 게이트 밸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배기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 방출관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온수의 팽창량은 환수의 잠열 분의 1, 급수의 잠열 분의 1에다가 이 전체 보일러 시스템 전체의 물량을 곱하면 팽창량이 나올 겁니다. 이 팽창량을 구한다면 온수 팽창 탱크는 2에서 2.5배, 온수 팽창량의 팽창 탱크 용량은 2.5배를 설치합니다. 온수 난방시 9배는 팽창 탱크를 향해서 250분의 1 이상. 단관 중력 한수식은 하향 구별을 한다.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쓰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복간 중력 한수식은 상향 공급식으로 하고 공급가는 상향급에 한수가는 하향급에. 네. 공급할 때 상향으로 주고 공기가 같이 오고 올 때는 하향으로 공기를 같이 빼준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공기가 빠져버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하향 공급식은 공급간 한수가 모두 하향 고비를 한다. 강제순환식은 펌프를 쓰기 때문에 구별을 자유롭게 수평으로 유지하며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공기가 체류한데 쓰는 공기를 빼는 밸브 AAV, 오토 에어 벤트, 공기 체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AAV를 씁니다. 44번 배관 회로의 한수 방식에 있어서 역한수 방식이 직접 한수 방식보다 우수한 점은 역한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은 왜 한다 그랬죠? 배관을 길이를 똑같이 해서 저항을 같게 해서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역한수 방식을 쓴다. 동력도 커지고 설치 공간도 2가닥인데 3가닥으로 커지고 재료도 많이 듭니다. 47번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내에 분리된 전기나 공기를 배출하고 물에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무슨 탱크? 팽창 탱크입니다. 팽창 탱크는 팽창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배기관, 안전관, 급수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9번 문제. 온수 난방에서 역기한 방식. 역기한 방식이 뭐죠? 영어로 리버스 리턴 방식. 환수 방식, 역기한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 이름을 다 쓰네요. 주된 이유는 뭘 한다? 유량을 균일하게 해서 각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배관 길이를 같게 하게 해서 저항을 같게 하고 유량을 균일하게 해서 각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턴 방식을 채택한다. 역기한 방식을 채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온수 온돌 난방의 바닥 매설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동관, 폴리에틸렌관도 쓰고 PV관도 씁니다. 근데 주철관이나 강관, PVC관은 바닥 매설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특히 PVC관은 바닥 매설 해놨다가 빠져버리면 방바닥에서 매일 물이 나오겠죠. 동관은 정형화된 코일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47번 개방식 팽창 탱크 주변에 팽창 탱크 수면 아래 접속되는 관은 배수관과 팽창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팽창관이 되겠습니다. 통기관 위에 있죠. 오버프로관 위에 있죠. 안전관도 위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복사난방입니다. 복사난방은 바닥에 매립된 배관에 온수를 통과시켜서 복사열과 대류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복사난방입니다. 자연환기가 많이 일어나거나 천장이 높은 건물에 사용하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시설비 많이 좋지만 쾌감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복사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종류는 벽 패널, 천정 패널, 바닥 패널 이렇게 패널의 종류는 있고요. 관 매설 깊이는 바닥에서 광경에 얼마 1.5에서
2배 이상 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 추결이 고이니까요. 배관 길이는 한 구역당 몇 미터? 50m 이내 정도가 아니고 이내죠. 이내로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방열기 도시기호로 요 그림을 쓰는데 가장 위치는 쪽수, 형식과 높이, 유입 간격과 유출 간격, 그 다음에 설치 개수를 곱해줍니다. 로마자 2는 2주형, 로마자 3은 3주형, 아라비아 숫자 3은 3세주형, 아라비아 숫자 5는 5세주형, WH, 웰 호리젠탈, 벽거리형 횡형, 벽거리형 웰 버티칼, 벽거리형 종형, 이렇게 방열기 도시기호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49번. 다음 도시기호는 어떤 방식인가? 웰 형식이고 호리젠탈 가로, 쪽수는 5쪽짜리 횡형 벽걸이 방열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0이 뭐죠? 유입 입구, 20은 출구 이렇게 표시를 하죠. 난방설비 설치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난방설비는 각 세들 난방부하 계산서에 의해서 선정된 입상간 유량 조절, 난방 열량계, 유량계, 온도젤 밸브의 규격과 공급 및 한수 환경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열량이 되는지 Q는 G, C 델타 T에서 G량은 Q는 AV로 계산되고 A는 4분의 8D 자성, 그래서 지름 D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2번 층별 입상간, 횡지간, 횡주간에 대해서 난방 광경을 산출하는 설계가 적합한지 검토하고요. 옥외 기계설비의 공사 동, 인입 난방간, 옥내 행주간 광경을 비교해서 확인합니다. 세상, 최하, 측면, 기준층 세대의 외기와 2면 이상 면한실에 구분하여 골 피치를 200, 230, 250의 적정 설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200 피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5번째, 화장실에 대한 방열기 설치. 요즘 화장실에도 방열기보다는 바닥 코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여 드렸습니다.